그러니까 합격시나 국어 양철식 선생입니다. 올보리도 좀 갖고 설명회가 있어서요. 자, 오늘은 그 수능 특강 중에 또 주요 작품이라고 판단되는 상사별곡이라는 작품을 강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그 3인국 마지막 부분에 3인국과 관련된 문제도 잠깐 풀이할 예정이고요. 전체적으로 그 업로드를 포스트로 다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근데 그 중심 내용을 어떤 식으로 전개할 건지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강의를 준비했고요. 출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자, 상사란 말은 서로 그리워하다 뭐 이런 뜻이죠. 여기서는 핵심적인 표현이 그러니까 두 번째 줄에 나옵니다. 상사 불견이란 말 나오죠. 그리워하지만 못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에서 이미 그리움의 정서가 상당히 강하게 전개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 바로 거두려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이별 만사 중에 자, 이별이란 말을 통해서 두 법칙 쓰면 되겠지만 화자의 처지 상황을 제시하고 있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독수공방 독설다. 자, 독수공방이란 말을 통해서 화자가 지금 의미 없이 혼자서 외로이 지내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더욱 설다. 직접적으로 화자의 정서가 제시되어 있지요. 서럽다. 자, 이 서럽다란 말은 바꿔 표현하면 어떤 표현도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움, 의미 없어서 그립다, 외롭다 뭐 이런 말로도 정서 변형 가능합니다. 자, 여기 잠깐 설명드릴게요. 문학작품 정서 파악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정서 표현 자체가 간접 제시되는 경우 있고요. 직접 제시되는 경우 있습니다. 문제 출제는 직접 제시되는 경우보다 간접 제시되는 경우 문제 출제 잘 됩니다. 그러니까 화자의 어떤 상태 또는 행동 또는 처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이 보여주기 한 다음에 이때 화자의 정서가 어떻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문제 출제되죠. 뭐하고 연결됩니까? 바로 되게 이제 우문문학 현대시라든가 어떤 다른 시가와 연결해서 화자의 정서를 판단해라. 뭐 이런 문제 출제 잘 됩니다. 자, 여기서 서럽다란 말은 그리움 또는 외로움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사불견 아까 말씀드렸지요. 뭡니까? 그립지만 볼 수 없다. 이런 얘기지요. 인의 진정, 인의 진심 이런 뜻입니다. 그 뉘 알리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님을 만나지 못해서 외로운 감정은 아무도 모른다. 맺힌 실험 이렁저렁 허튼 근심 저기서 허튼 근심이라든가 인의 진정 뭐 그리움이 되겠죠. 자, 뭐 알리 아무도 모를 거다라는 서리법이 나와 있고요. 맺힌 서러움이죠. 마음속에 맺힌 서러움 이렁저렁 허튼 근심 다 허리쳐 던져두고. 자, 이 말은요. 이 맺힌 마음이라든가 허튼 근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 화자가 세상 속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시름들을 다 던져뒀다는 겁니다.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자나 깨나 자나 님 못 보니 가슴이 답답하다. 이게 중심이죠. 그러니까 세상 일은 자기는 별로 관심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나 깨나 다 뭐가 중심이라는 얘기입니까? 이 화자가 임을 못 보는 그런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매불망이라는 사자성어 나오겠죠. 어린 양자란 말은 어른거리는 모습 이 정도 해석되지 않겠습니까? 양자란 말은 이제 생긴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고운 소래, 청각적, 시각적 이미지 따로따로 나오고 있지요.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습은 눈에 암암하고요. 소리는 귀에 쟁쟁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암암이라는 건가 쟁쟁은 의성어 사용되고 있는 거죠. 자, 이거 좀 지워 드릴게요. 자, 이거 출제될 가능성도 있어서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지우개 좀 지워볼게요. 자, 이 표현법 중에 어떤 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까? 표현법 중에서 이렇게 음성상징어가 사용되고 있음을 눈여겨봐 두셨으면 좋겠다. 음성상징어를 통해서 생동감, 생생함 이런 걸 드러내지요. 생생한 표현이 되고 있다. 듣고 지고 임의 소리, 보고 지고 님의 얼굴. 도치법 됩니다. 이거 정확히 보면 이거 쟁쟁이라는 표현은요. 대꾸법. 자, 이거 상당히 많이 사용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대꾸되고요. 이 두 개가 대꾸되고도 이거 두 개도 대꾸되지요. 네, 그래서 대꾸법도 되고요. 시각과 청각적 심상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듣고 지고 님의 소리, 보고 지고 님의 얼굴. 자, 이 말은요. 도치법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됩니까? 님의 소리를 듣고 싶고 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 이런 말이죠. 자, 님에 대한 그리움을 아주 생생하게 잘 형상하고 있죠. 자, 다시요. 돌아가 볼게요. 정서는 거의 직접적입니다. 어때요? 그리움이란 정서라는 얘기죠. 자, 근데 이 그리움이란 정서를 어떻게 표현했느냐가 사실은 문제에서 잘 다뤄질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든 문학 작품이 그렇습니다. 쉽게 정서 파악이 되는 건 질문의 대상을 할 필요가 별로 없잖아요. 그럼 그 정서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텐데요.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볼까요? 서리법 많이 나와요. 대꾸법, 그다음에 감각적 심상, 그다음 도치법도 나왔지요. 이런 것들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비나이다 하나님께 이제 미안합니다. 자, 하나님께 빈다 했으니까 하나님은 기원의 대상이고요. 이제 보게 삼기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자, 이런 내용은요. 기원의 내용이겠지요. 자, 기원을 하고 있는 대상 이런 것도 연계 문제 가능하겠죠. 주술적 시간문학 같은 경우에는 되게 나타나는 정업사라든가 이런 작품이 달에 빌고 있잖아요. 전생자상 무슨 죄로 우리 둘이 생겨나서 그린 상사 한 대 만나 잊지마자 백년기약. 백년기약은 되게 결혼 약속 이런 뜻입니다. 결혼 약속을 했던 얘기잖아요. 전생자생은 뭐 이전과 지금 자생에 무슨 죄로 우리 둘이 화자와 누구겠습니까? 이미 생겨나서 그런 상사, 그린 상사, 그리워하는 마음 한 대 만나서 잊지 말자 백년기약을 죽지 말자 한 대 있어 이별 말자 처음 맹세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아주 이건 과거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과거에 다정했을 때 어떤 약속을 했더랍니까? 백년기약을 하고요. 자, 이별하지 말자라고도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한 대 만나서 잊지 말자라고 됐고요. 한 대 잊자란 말도 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상황 어떻게 된 겁니까? 올라가 보시면 상사불견이죠. 그리고 지금 만나지 못하는 이런 처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처지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가 같단 말이에요, 다르단 말이에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와 현재 상황이 즉 같지 않다는 얘기죠. 성곤주역을 귀 밖엔 관심 없다. 귀 바깥으로 듣는다는 얘기니까 관심이 없다는 얘기고요. 세상 일분, 뭐 어디에는 일분이라고도 나와요.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이 상사별곡은 좀 뭐라 그러죠? 이본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제 조금씩 내용이 다른 부분. 이 뒤에도 보시면 좀 중복되는 내용도 있어요. 예. 관계하랴 서리법이겠지요. 관계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관심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 일은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온갖 보물이나 귀한 재물들 같은 관심 없고요. 세상 일도 관심 없고 오직 뭐만 관심 있다는 겁니까? 임에 대한 관심, 임에 대한 그리움만 남아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쓴 거죠. 자, 요거 잠깐 올려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 일이 모두 의미 없다. 이런 말이었다는 거죠. 자, 다음 갑니다. 근원이 흘러 물이 되어 자, 여기서 문제 출제될 수 있습니다. 물이 되어 깊고 다시 깊고 사랑 모여 매이 되어 녹고 다시 녹고 자, 대꾸법 되는 거 아시겠죠? 자, 여기서 물이란 이미지요. 그 다음에 매란 이미지는 같은 뭐 문맥상 문구 형상 자체도 동일하죠. 같은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은유법이 사용된 거예요. 여기서 사용된 동그라미는 화자와 임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임과의 사랑이 깊고 높고 이런 얘기지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또 AABA 구조라는 형식을 또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 AABA 구조는 민요에서 많이 나타나죠. 청산별곡이라는 고려가에서도 잠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문제야 뭐 출제되게 하겠습니까만은 뭐 혹시라도 나올지 모르죠. 자, 대꾸법과 은유법을 썼다. 자, 계속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걸 보시면 뭘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표현법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왜 표현법 중심으로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정서는 이미 다 알고 있을 터이다. 그래서 표현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더 많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가볼까요? 이제 다음 네, 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무너질 줄 모르거든 끊어질 줄 니알리. 뭐가 무너질 줄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산이 되었던 게 예, 무너질 줄 몰랐다고 물이 끊어질 줄 어떻게 알았겠냐 말입니다. 화살표 다시 해드릴게요. 자, 볼까요? 그러니까 임과 영원한 사랑을 예상했다는 얘기고 이별을 예상치 못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표현법 좀 기억해 두시고요. 화홍조차 새음 발라 귀신조차 희진난다. 뭐 이거는 이제 대꾸법이라 볼 수도 있는데요. 조물주조차도 샘낸다는 얘기죠. 시샘만 고요. 귀신조차도 희진난다는 건 장난질한다는 얘기죠. 우리의 관계를 시샘하고 우리의 어떤 사랑을 애들이 방해 놓는다는 얘기죠. 일조난군 이별 후에, 일조는 하루아침이란 뜻이고요. 이별 후에 소식조차 돈절하니 하루아침에 인과 이별한 후에, 자, 이 하루아침 일조난군이란 말은 앞에서 보시면 끊어질 줄 알았다고 몰랐다고요? 몰랐어요. 갑작스러운 이별 이후 소식조차 끊어졌다. 자, 이게 소식이 끊어졌다는 얘기에서요. 제가 이런 모티브를 잠깐 집어내면 귀원가라는 작품 한번 눈여겨볼 필요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 듭니다. 그리고 비슷해요. 여기도 뒤에 가시면 임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제시되는데 이 귀원가라는 작품에도 그런 뭐 좀 내용이 들어가 있죠. 같이 출제될 작품으로 귀원가라는 작품을 제가 한번 선정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지금 수능 특강에는 살펴보니까 3인곡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귀원가로 대체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오늘이나 기별 올까 내일이나 사람 올까. 자, 누구 소식 기다리고 있습니까? 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지요. 예. 기다린 지 오래더니 무정세월 절로 간다. 세월이 무심하게도 저절로 흘러간다. 소년정종 다 보내고 옥빈홍한 공로로다 라고 됐습니다. 옥빈홍한은요 다른 부분에서는 오간운발이란 말로도 사용됩니다. 자, 젊은 여자, 아름다운 여자 이런 표현인데요. 이 빈자가 이제 뭐 머릿결 얘기한다고 볼 수 있는데 홍한은 뭐 붉으스름한 얼굴, 젊은 얼굴, 혈기 있는 얼굴 이런 얘기고요. 오간은 옥처럼 아름다운 얼굴 안자지요. 구름 같은 머릿결 뭐 이런 뜻이에요. 공로랑은 헛되이 늙어간다라는 뜻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님을 기다리다 보니까 헛되이 늙어갔다. 님이 소식조차도 없고 시간만 자꾸 흘러가더라. 뭐 이런 탄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동추야. 자, 이 관습적인 표현이지요. 이게 원래는 이제 추자가 들어가다면 가을을 나타내는 표현이겠지요. 그런데 오동추야 밝은 달에, 자, 저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요. 뭐 계절적 배경을 암시한다고 볼 수도 있고 시간적 배경, 밤이니까요. 그러니까 뭐 추야란 말을 통해서 계절적 배경이나 시간적 배경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뒤에 더 중요한 밝은 달에 밤은 어이 숙어가며. 자, 이랬는데 이 달이 떠 있거든요. 수이 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님은 오지 않고 이런 얘기죠. 이게 다른 이본에는요. 달 보면 님 생각이 절로 나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그리움 또는 님 생각을 더 짓게 하는 배경이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녹음방초도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는 건데요. 대체로 녹음은 뭐예요? 나무 그늘입니다. 그러니까 푸른 그늘, 방초 향기 나는 풀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대체로 여름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이것도 계절적 배경이라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거는 실제 자신이 처해 있는 계절적 배경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시간은 그냥 가고 이런 시간 또 왜 더디 가니 뭐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움이라는 걸 강조하게 쓴 거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해생사 알으시면 내 마음 나의 그리움을 누가 안다면 님이 안다면 님도 응당 느끼리라. 뭐 그리움을 느낄 것이야. 독수공방 혼란자 반야장 등은 대체로 이제 한자를 보면 반반자 밤야자예요. 그러니까 밤의 반 잔등 불빛이 조금 남았다는 얘기인데 꺼져가는 불빛 정도로 해석은 꺼져가는 등불 벗을 삼아 그러니까 잠을 못 이루고 있는 거죠 지금. 독수공방 혼란자 반야잔등 벗을 삼아 일총간장 썩은 물이 솟아나니 눈물이라. 자, 일총간장은 직역하면요 한 토막의 간과 창자라는 뜻인데 대체로 어떨 때 쓴다고요? 애타다 이럴 때 씁니다. 여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물이 솟아나온대요. 그 물은 눈물이죠. 눈물이잖아요. 자, 일총간장이나 눈물이나 그 밑에 바다나. 자, 제가 왜 동그라미 쳐놨냐면요. 간접적인 요소죠.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고 있다. 또는 이 눈물은 또 어디로 연결되냐. 한숨도 마찬가지고요. 눈물은 또 바다로 이어지고 눈물이 바다 된다. 합니다. 과장법이겠지만. 잘 보세요.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 물론 한숨은 또 나중에 불이 난다. 이런 말 씁니다. 자, 다시 한번 넘겨서 쭉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이나 한숨이라는 이런 단어를 통해서 우리 뭐야? 화자의 정서를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눈물 슬프다는 얘기 아닙니까? 애가 탄다는 얘기잖아요. 일종 과정이 타 들어가고요. 가슴 속에 물이 나서 피어나니 한숨이 되고요. 물이 어떻게 됩니까? 한숨이 돼요. 눈물은 또 뭐가 됩니까? 바다가 되고요. 자, 한숨은 또 뭐 됩니까? 속에 불이 나는 겁니다. 이런 말을 통해서 자기 애간장이 탄다, 슬프다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자, 표현법 잠깐 보겠습니다. 이런 과장법도 보이지요. 자, 뭐라고 얘기했던 겁니까? 눈물이 바다가 된다라는 말도 쓰고 있어요. 눈물이 바다가 되면 배 타고 아니 가겠느냐? 소리법이죠. 배 타고 가겠다는 얘기고요. 자, 그 외에도 좀 살펴보면요. 한숨이 불이 되면 님의 옷에 댕기겠다. 불을 댕기다니. 그럼 나의 한숨을 님한테도 알려주고 싶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옮기겠다. 나의 그림을 님한테 옮겨주고 싶다. 교태겨워 이 교태라는 것은 되게 아양 이런 겁니다. 아양을 이기지 못해 웃던 웃음. 자, 이거는 언제겠어요? 과거겠죠? 과거에 웃던 웃음이 지금 뭐요? 목이 메이는 거죠. 임과 행복했던 시절 생활에 목이 맨다. 지척 동방 천리돼요. 자, 지척 동방은 언제 얘기입니까? 가까운 거리를 나타냈던 과거의 모습이라는 얘기면요. 지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천리가 된 거예요. 자, 어때요? 대조됩니다. 인과의 거리감도 나타나고요. 대조되죠. 바라보니 암암하다는 것은 되게 어두울 한자를 쓰는데 뭐 아득하다 이런 말로도 사용될 수 있고요. 되게 암암이란 건 눈에 암암하다 이런 앞에서 정관했죠. 눈에 어른거린다 이런 표현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첩천이는 직역하면요. 만명의 첩과 천명의 여자 뭐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는 그냥 앞 내용을 좀 그리움을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리움이 쌓여가다 이런 말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서리법 나왔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냥 겹겹이 쌓인 그리움을 자, 그림으로 그냥 해석했습니다. 붓으로 그려낼 수 있겠니? 못 그린다는 얘기입니다. 이 그리움 너무 커서 한 붓으로 못 그린다는 얘기고요. 날개 돋친 하기대 뭐 그리움이 하게 된다면 날아 안 가겠니? 날아간다는 겁니다. 자기의 그리움이 하게 되어서 날아가고 싶다. 님한테 가고 싶다. 산은 첩첩 고개 되고 지고 물은 종종 흘러 근원이 돼. 산은 고개가 되고 물은 대구법 되겠죠. 이런 건 뭐 제가 생략해놨습니다만 알겠죠. 근원이 되니 천지인간 이별 중에 앞에 딱 또 나옵니다. 날 같으니 또 있는가? 내 이별이 제일 슬프다. 뭐 이런 얘기죠. 뭐 서리법이 되겠고요. 자, 아이고 이거 제가 먼저 써놨습니다. 이 노류장화는 문제 출제될 수 있어서요.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그냥 메모해 볼까요? 규원가라는 작품에 보면 어디 들립니까? 추측하는 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님에 대한 의구심을 표현할 때 님이 지금 야유원에 갔다고 추측하는 부분인데 야유원에 세 사람이 나다 말까 이런 말 나와요. 이 세 사람이 뭐예요? 새로운 기생을 의미하죠. 비슷한 의미예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기 제가 뜬금없이 얘기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천지인간 이별 중에 날 같으니 또 있겠는가. 꽃은 피어 절로 지고 해도 다점으로 걷다. 뭐 계절, 시간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도 시간적 배경이나 뭐 계절적 배경이 드러나지만 이것도 다 화자의 심리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봅니다. 지고 있고요. 저물고 있어요. 초로 같은 이선 직유법이 나왔네요. 아이고 이게 일단 다 띄워 올릴게요. 제가 좀 순서를 잘못했나 봅니다. 많아요. 뭐가. 자, 이거 제가 좀 순서를, 이전으로 가죠. 예. 순서를 좀 막혔군요. 죄송합니다. 자, 좀 지우고 다시 처음부터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헷갈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자, 요거는 뭐, 규원가하고 아까 연결될 것 같다. 출제예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다시 이제 처음부터 한번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서리법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는 거 하고요. 여기 직유법 잠깐 나왔습니다. 초로 같다, 풀리슬 같은 인의 인생이 무슨 죄로 못 죽는가? 바람 불어 굳은 비와, 자, 이 다 뭐냐면 계절적 배경을 쭉 얘기하고 있어요. 불어 굳은 비와 구름 끼어 저문 날에 오락가락 빈방으로 혼자 서서 파산이니 방황하다는 얘기입니다. 방황하니 님 계신데 바라보니 인해상사 허사로다 헛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잠깐 봅시다.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오락가락 하고 있는 행위. 자, 이 행위죠. 화자의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는 뭐 날씨가 나오죠. 날씨가 나오고요. 그 다음 위에 거는 뭐냐면 우리 인생이 유한한 인생인데 이게 이내 인생이 무슨 죄로 못 죽는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도 못하고 있다. 무슨 죄로 못 죽는가? 자, 이거 다 맨 마지막으로 합니다. 내 그리움이 다 흠일되는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니까 지금 이런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다 심리예요. 좀 불안하거나 안절부절 못한다는 말을 쓸까요? 안절부절 못하죠. 왜 그래요? 힘이 없어서 그래. 힘의 부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힘의 부재. 그러니까 어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또 뭐예요? 그리움이 뭐로 드러난 겁니까? 행동으로 드러난 거란 말이죠. 그렇죠? 자,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배경인데요. 날씨죠. 바람 불어 굳은 비가 내리고요. 비가 구름 끼어 저문 날에. 자, 여기서 끊어야겠죠. 다음에 구름 끼어 저문 날. 자, 저문 날이나 뭐 구름이 끼었다거나 바람이 굳은 비가 내리는 이거 다 뭐예요? 화자의 어떤 쓸쓸함, 그럼 외로움을 고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배경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실 수 있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작품을 보면 배경을 통해서도 정서가 드러나고요. 화자의 태도를 통해서도 정서가 드러납니다. 이 정서를 드러내기 또 다양한 표현법도 쓰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게 서리법과 대구법 정도 되고요. 그 외에도 도치법도 나오고 뭐 직유법도 나와요. 상당히 다양한 표현법을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문학적으로 상당히 가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방미인 독상사는 예로부터 있건만은 나 혼자 그리는가 님도 나를 그리는가. 자, 동방미인은 건 독수공방하는 여인을 얘기하는 거고요. 독자는 외로울 독자, 고독 이럴 때 쓰는 거죠. 그리움 이런 뜻입니다. 자, 나만 이러냐? 옛날부터 님을 그려하는 건 다 똑같으냐? 뭐 이런 얘기고요. 나 혼자 그리는가 님도 날 그리는가. 노류장화 꺾어 들고 봄빛을 놀래는가. 자, 이게 뭐야? 여기서부터가 임에 대한 의구심이죠. 임에 대한 의구심이 드러납니다. 이게 도대체 뭐하고 다니냐? 뭐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지금 기생 만나가지고 말이야. 봄빛 놀러 다니냐? 날 사랑하는 끝에 남 사랑, 이거는 과거에 자기를 사랑해, 현재는 다른 여자를 사랑할. 여기서 남도 누구겠습니까? 노류장화 같은 맥락이죠. 다른 여자를 얘기할 겁니다. 이런 것들은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같은 내용이죠. 다른 여자 사랑하는가? 의구심이 계속 드러나고 있죠. 산계야목 길을 들여 놓을 줄 모르는가? 이것도 뭐 문맥상으로 보면 이미 모두는 이유를 추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산계야목은 산에 있는 닭이잖아요. 꽁입니다. 꽁. 야목은 들오리 이런 뜻입니다. 되게 이제 성질이 괄괄해서 길들이기 어려운 거. 이것은 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둬놓을 수가 없구만. 뭐 이런 얘기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노루장화 꺼지고, 이거 미안합니다. 노루장화 꺾어들고 봄빛을 놀리는가. 가는 길이 자체 나면, 이런 거 보세요. 이거 어때요? 똑같은 거 아닌가, 이거? 비슷한 표현을 이렇게 두 번이나 썼죠. 가는 길이 자체 나면 오는 길이 무대리라. 자, 이것은 뭐 제가 아까 다른 얘기 해놓은 거고요. 가는 길이 자체 나면 이거 자치조차 알 수 없으니 돌아올 길도 무디다 이런 얘기입니다. 올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는 얘기인데요. 제가 여기는 형광펜 잠깐 칠해볼게요. 아까도 허사로다 이런 표현 썼고요. 오는 길 무디리라 이런 것 두 단어를 보면 재회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한번 주고 돌아가면 다시 오기 쉬울련가 오기 어렵다. 님을 죽어버리면 다시 만나기도 힘든데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자, 뭐 이런 얘기로 끝났습니다. 자, 요거는 좀 장면 뒤로 가서 먼저 정리할게요. 정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 요거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잘 안 보이죠? 이거 뭐 올려놨으니까 다 보시면 하고요. 이거보다 밑에 있는 거를 제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규원가라든가 뭐 이런 작품들이요. 미안합니다. 규원가라든가 또는 형광펜으로 할게요.
삼인곡, 규원가 이런 작품과 같이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전으로 가서요. 출제되었던 지문 중에 삼인곡이 나왔어요. 삼인곡을 한번 잠깐 정리해보고 갑시다. 하루도 12대, 한 달도 30날. 이거 뭐 수량화 시키고 있는 건데, 자, 그리움이죠. 이 그리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야? 수량화하고 있는 거야. 내 그리움을 표현한다면 하루 12대, 한 달 30날이 다 그립다는 얘기죠. 예. 저건듯이란 말은 잠시란 뜻인 거 아시죠? 잠시 생각 마라. 이 시름 잊자 하니, 시름을 잊어보자 하니, 마음에 맺혀있어 골추에 깨쳐있으니, 골수는 뼈 속에 끼쳐져 있으니까. 편작이, 이거 대유법이네요. 예, 유명한 의사죠. 대유법입니다. 편작이 열이 오나 이 병이 어찌하리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게 서리적인 편이에요. 자, 내 병은 무슨 병이에요? 상사병 같은 경우, 서리법이요. 미안합니다. 자, 상사병 같은 거라서 유명한 의사가 온다 한들 낫게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어와 내 병이야. 이 님이 누구 탓하고 있습니까? 님 탓이다. 다 누구 탓이요? 님 탓이다. 차라리 여기서부터요. 시어디어, 사라져, 죽어서 이런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죠. 죽어서 뭐가 된대요? 범납이 되오리라. 화자가 변하는 모습이죠. 화자의 분신입니다. 범납이 되오리라. 범나비는 뭐예요? 범, 호랑이, 나비, 호랑나비. 자기가 죽어서 뭐가 되겠대요? 호랑나비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꽃나무, 꽃이죠. 꽃나무 가지마다 간데 쪽쪽이 아니다가 향 묻은 날개죠. 날에는 날개입니다. 자, 그러니까 향기 묻은 날개로 님의 옷에 올물이라죠. 이 향은 대체로 지조나 절개 정도로 해석합니다. 어떤 임에 대한 사랑 이런 거죠. 임에 대한 사랑을 묻혀서 애틋한 마음을 묻혀서 임에게 올물이야. 님이야 날인 줄 모르셔도 내 님 쫓아라. 네가 날 몰라도 난 널 쫓아가겠다. 이게 이제 일편단심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자, 임에 대한 그리움과 자 정리해 볼까요? 임에 대한 그리움, 그 다음에 뭐요? 임에 대한 사랑, 일편단심 이것을 얘기하고 있지요. 표현 방법 보겠습니다. 서리법 나오지요. 자, 그 외에도 뭐 대유법도 있었고요. 이해가시겠습니까? 예,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잠깐 보고 갈게요. B와 달리 보기에는 자신을 희화화요? 희화 우스꽝스럽게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무슨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거 아무 관계 없죠? 보기와 달리 B에는 임에 대한 의구심이 다양한 상황. 자, 의구심 아까 기억납니까? 의심스러운 마음. 자, 여기는 님을 의심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B는요? 예, 있죠. 따라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상당히 긴 강연이었습니다. 뭐 본인들도 힘드셨겠지만 저도 바쁜 시간 낸 거니까 수능 준비 열심히 하시고요. 네. 시청하시고 나면 공감도 좀 눌러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작품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수능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바이바이.